지난주에 대기업 임원하는 후배랑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울 집값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후배가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대기업 임원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만 못하다라는 말을 해요. 대학 졸업생들이 이제 제일 가고 싶어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대기업이죠. 이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또 그것 공부 말고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대기업 취업이 이제 바늘구멍만 한데 그 바늘구멍 통과한 사람 중에서도 임원이 되기는 또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임원하면 성공의 어떤 표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자리가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길래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래서 후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연봉이 이제 2억이 넘죠. 그런데 이제 세금을 상당히 내고 또 임원하려면은 돈을 또 많이 쓰게 되니까 1년에 5천만 원 모으기가 어렵죠. 이제 현실이 이제 그렇잖아요. 대기업 임원이 이제 통상 3년 하고 이제 물러나는데 이 후배는 5년을 했어요. 그 5년 동안 모은 돈이 2억 5천만 원이 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데 이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017년 4월에 5억 6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1월에 8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2년도 안 돼서 2억 5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이 5년 동안 모은 돈보다 더 큰 돈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소유한 사람이 2년도 안 돼서 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후배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개 비교하는 것이 뭐 합리적인 어떤 이 비교 기준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이제 그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아크로리버 파크라는 아파트가 이 강남에 있는데 2017년 5월에 19억이었어요. 그러니까 84제곱미터 34평이 19억이었는데 2019년 10월에 34억으로 올랐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무려 15억이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 6명이 5년 동안 알뜰살뜰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을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이 이익을 낸 거죠. 대단히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비정상적인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15억 시세 차익 낸 사람이 세금을 얼마나 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시세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걷는데 이 양도세 제대로 걷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었어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양도세율은 누진세율이잖아요. 6%에서 40%예요. 그런데 이제 파리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2주택자는 맥시멈 50%, 3주택자 이상은 60%까지 중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대로 그 중간 세금을 걷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하는 양도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2017년 5월에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이 15억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3년 보유해서 2020년 5월에 이 가격에 매도한다고 하면 시세 차익이 15억 원인데 양도세가 약 3억 원가량 나옵니다.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으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을 보유해서 2027년 5월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가 6,400만 원으로 대폭 감소를 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0%까지 해줘요. 10년 보유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내게 해주는 거죠. 이게 정책이 오랫동안 팔지 말라. 이런 이제 주택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주택자를 이제 보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이 파리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양도세 중과를 했고, 이제 거기다가 장기부여 특별공제 해주는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어요. 100번 잘한 정책이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 도입한 건 굉장히 잘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 조치를 적용을 해보면 시세 차익이 15억 발생했을 때 2주택자는 맥시멈 50%니까 약 7억 원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3주택 이상은 세율이 60%가 돼서 약 8억 5천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가 됩니다. 양도세가 상당한 금액인데 사실은 이 8억 5천을 낸다 해도 순수하게 남는 차익이 6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이 뭐 몇 년을 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금액을 과연 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게 이제 의문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 방송 보신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파리 조치에서 취했던 양도세 중과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폈죠. 그 정책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 6쪽에 보면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라는 게 나옵니다. 감면을 확대해 주는 거잖아요.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 혜택을 강화해 줘요. 그 내용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려주고 양도세 중과 배제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파리 조치에서 했던 것 두 가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를 취소를 하고 게다가 공제 비율을 70% 더 늘려주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파리 조치를 무력화시킨 거죠. 이 정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파리 조치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더 있습니다. 더 큰 혜택이 있는데 2018년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11쪽을 보면 현행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양도세를 100% 면제해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10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주택으로 10년을 보유를 하면 양도세 1원도 안 내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리 대책으로 겉으로는 양도세를 중과한다라고 엄포를 놓고 뒤로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양도세를 감면을 더해준다, 혜택을 확대한다라는 조치를 취해서 이 양도세 중과 조치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정리하면 야크로 리버파크 15억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데 양도세 얼마나 낼까? 1주택자는 10년 보유하면 6,400만 원, 약 한 4% 정도 양도세를 내죠. 2주택자는 중과 조치가 있어서 약 7억 원, 3주택자 이상은 8억 5천만 원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대폭 감면이 되는데 8년 보유하면은 1억 5천만 원 양도세를 내고 10년 보유하면 0원이란 말이죠. 이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가 보니까 총 1612세대더라고요. 그러니까 15억 이상 시세 차익 낸 가구가 1612세대예요. 총 합쳐보니까 2조 4천억이라는 엄청난 시세 차익이 아파트 단지 한 곳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 이제 다주택자가 몇 가구인지는 발표를 하지 않아요. 공개를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 다주택자들이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온갖 세금을 거의 다 면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은 주택을 여러 채 사라라고 적극 권유하는 정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금을 혜택을 엄청나게 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고급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주택자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7억 또는 8억 5천만 원 양도세를 낼지 아니면은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금을 거의 안 낼지.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이나 8억 5천 세금 내는 세대는 1612세대 중에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파트를 10채를 매입을 하죠. 돈이 있는 사람은 10채 매입을 했겠죠.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보유를 해요. 그러면은 총 시세 차익이 150억 원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1원도 안 내게 해주고 있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임원 5년 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근데 5년 동안 이 약차까지 모으면 2억 5천만 원 정도 모으는 건데, 이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2년 5개월 동안 15억이라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냈다. 이것만 해도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더군다나 세금을 보면 뭐 설상가상이란 말이죠. 대기업 임원 하면은 연봉 2억 넘으면 30% 이상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15억 시세 차익을 냈고, 그 차익이 뭐 불로소득이죠. 뭐 특별한 노력을 한 게 아니고 뭐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을 해서 가만히 앉아서 번 돈인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맥시멈 내도 1억 5천만 원 내거나 아예 안 내거나 이렇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내세운 가치 중에 최상의 가치가 공정성이죠. 공정성 이야기를 저는 청와대나 장관이나 대통령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면서 공정성 운운을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는 좀 따끔한 비판을 한마디 드리면서 오늘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희 방송 내용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